현재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 직무를 맡고 계신데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직무일까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기획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화면 설계, 그리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 또 CS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설계, 네. 거기에 정책, CS까지 담당한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서비스 기획 업무를 벗어나는 굉장히 많은 업무 같은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저희 내부 팀원 같은 경우에 3명 정도 있어서 한 명씩 뭐 화면 설계라던가 뭐 어떤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한다던가 이렇게 딱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S 정책 부분을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대기업들은 서비스 기획을 할 때 화면 설계라던가 시장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서비스 기획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런 업무를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아, 물론 시장 조사나 그런 부분들도 하는데 대기업처럼 뭔가 체계를 가지고 경쟁사 조사를 한다던가 뭐 STP 분석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화면 설계 업무들은 많이 해보셨나요? 화면 설계는 최근에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고, 들어오고 나서 한 1년까지는 화면 설계는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지금 CS 업무를 맡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CS가 메인이고, 사실은 저희 서비스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CS는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보고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시장조사나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차세요. 네. 다음 커리어로도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한 분야기는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스타트업에만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성장을 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큰 곳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네. 화면 설계라던가 CS라던가 정책 업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성장을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체계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님처럼 신입으로 들어왔다가 빠르게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을까요? 스타트업에? 일단 저희 회사도 네, 입사 당일에 다른 회사에 합격을 해서 못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전에도 후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6개월 정도 하시고 나가셨어요. 아직도 지금 팀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약간 스타트업에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대기업은 조금 체계가 이미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3년 동안 계셨는데 사실 단점을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건데 본인이 처음 생각했을 때 마음가짐하고 지금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스타트업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콘텐츠를 소싱을 해와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회사가 작다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냐,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들을 많이 미팅 때 들어서 한계가 크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아무래도 팀원도 적고 대기업처럼 그렇게 체계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들과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달라서 자괴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어요.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K-팝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아티스트에 대한 저작권 같은 것들도 기획사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MOU까지 가지도 못하고 협의 단계에서 그냥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되어야 저희도 서비스 런칭을 하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스타트업 들어가실 때는 부품 꿈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공격적으로 좀 업무를 해보고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해보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초기 단계의 업무고 단순 반복의 업무고 그리고 뭔가 좀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법 하면은 그게 계속 캔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업무 자체도 그러니까 했던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도 전문성이 생기는데 저희는 계속 엎어지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전문성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스타트업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네. 스타트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확실히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스타트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장점으로는 역시 뭔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재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런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워볼 수 있어요. 사실은 스타트업을 다니시려는 분들께는 창업을 하시거나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라기보다 추후에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창업 전 단계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체계가 없다는 말은 내가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저연차에서도 얼마든지 뭔가 고연차만이 할 수 있는 뭐 전략 세우기라던가 로드맵 그리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타트업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임분들도 자기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여기 터치를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막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각자 서비스를 맡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걸 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책임도 따르게 되겠죠. 서비스 기획을 하려면은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아무래도 IT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군들의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처음에 입사하실 때 일을 하시기 좀 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익히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획을 하고 이거를 디자인팀, 개발팀에 각각 리뷰를 드려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되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디자인팀은 A 시안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개발팀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 우리 시간 안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립하는 경우에 서비스 기획자가 중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줘야 돼요. 대안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둘의 의견을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던지거나 그런 식으로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협상가의 역할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협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그걸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선 PM 직무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보통 조율 하시곤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PM이 따로 없으니까 서비스 기획 주니어가 그 협상 업무를 진행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다 이제 각자 서비스를 맡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과 대기업의 서비스 기획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대기업의 서비스 기획 주니어는 자기가 혼자 서비스를 맡고 있지는 않은데 네. 스타트업은 자기 독단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커리어 외적으로도 스타트업에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대표님을 굉장히 자주 보는 규모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대표님 위주로 돌아가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모든 팀원들이 이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걸로 하자라고 하면 저희는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은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대표님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반대해가지고 의견을 뒤집힐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랑 현실은 전혀 다른 거네요. 드라마에서는 일어날 법한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수평적인 회사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 점 말고도 복지라던가 근무 환경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사실은 모든 게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 같은 경우는 IT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뭐 대행사라거나 그런 곳들은 진짜 신입 연봉이 최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이제 3년 차가 되셨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 업무들이 좀 변경이 됐을까요? 1년 차까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CS 업무를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고,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 조사나 화면 설계에 들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2년 차 때 회사 합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못했는데, 3년 차가 되고부터는 이제 너도 주니어를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킥오프를 할 때부터 약간 서비스의 A부터 Z까지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 킥오프부터 담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서비스라는 생각에 주인의식도 생길 거고 책임감도 생길 거고 좀 더 네. 재밌어질 것 같은데 성경님은 전혀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아, 사실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거기서 이슈가 생기거나 뭔가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됐을 때는 좀 많이 힘들죠. 내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퇴사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퇴사를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서비스가 엎어지는 걸 거의 계속 보다 보니까 이대로는 내가 나중에 여기서 5년, 10년을 있더라도 진짜 내 서비스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내가 개발했어. 내가 기획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엎어졌다라는 말은 준비했던 서비스가 런칭이 안 되고 중간에 캔슬이 됐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 이유가 보통 자금 문제나 회사 규모 문제나 어떤 문제일까요? 우선 저희는 콘텐츠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콘텐츠 소싱이 안 되면 런칭이 안 돼요. 그래서 런칭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다른 회사랑 콜라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도장을 찍고 실제로 실행까지 해야 뭔가 된 건데, 그냥 이걸 하자라는 얘기만 하고 아이디에이션만 하다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에서는 보통 이제 사수가 없어가지고 배울 기회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확실히 그런가요? 저는 우연찮게도 사수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다른 스타트업들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담당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진짜 구글이나 뭐 패스트 캠퍼스나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해나가는 성격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던가 그런 사람은 스타트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겠네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하고 맞는 인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인재가 스타트업에 오면은 가장 보상도 많이 받고 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하면은, 아이, 저 꼰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실제로 주인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적합하고, 내가 도움이 없어도, 그러니까 배워나갈 수 있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성장에 목마른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저연차에서부터 내가 뭘 하겠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스타트업이 정말 최상의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커리어가 있으실까요? 제가 올해 고등학생 때부터 소속되어 있던 게임 제작팀이 있었는데, 게임 쪽 중견기업에서 투자를 할 테니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모두가 다녀보고 싶은 스타트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제 욕심. 이제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 직무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 IT 기업의 직무 중에서는 가장 문과 출신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IT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수준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IT 지식을 갖추시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면 설계를 하거나 실제로 회의를 들어가야 될 때도 개발자분들은 그러니까 서비스 기획자분들을 배려해주지 않아요. IT화가 되게 남발하는데 이게 뭐지라고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취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딩 지식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코딩 지식도 코딩 지식이고, 디자이너분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얘기들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T에 대해서 뭔가 역사라던가 기본 상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절대 광고는 아니고,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